자, 채점 안 하셨죠? 답 부르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선 645번 볼게요. 645번에 4번입니다. 틀렸으면 말씀하시고 안 되시는 것도 말씀하시고. 영어가 됩니까? 틀렸다고? 네, 갈게요. 645번. 틀린 거 말씀하셔야 돼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 x축과 맞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세상수 a, b, c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구해라. 이거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꼭지점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함수를 잡아내면 y는 a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8이야 이딴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해했니?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었다 쳐요. 위로 블록할지 아래로 블록할지 솔직히 나도 잘 몰라요. 아직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쭉 그렸어. 이게 x축이야.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4다라고 주어져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을 전후 좌우가 뭐가 돼야 되다 보니까 대칭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칭축을 쭉 하고 내려 긋는 거죠. 그리고 요 값을 알파라 잡고 요 값을 베타라고 잡아서 근과계수하는 게 솔직히 때리셔도 상관없어요.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가 되었다. 4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라고.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 빼기 8 이거 전개하면 이 모양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 세 개의 두근을 나는 알파 베타라고 잡은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알파 베타가 예분의 예가 될 거니까 a분의 a 마이너스 8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뭐냐면 베타 빼기 알파 값을 준 거예요. 이게 4다라고 준 거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리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이만큼 같다. 근데 요 대칭 축의 방정식의 x는 1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같다라는 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3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나와버려요. 그냥 3,0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3,0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a 값이 바로 튀어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0번으로 가겠습니다. 50번에 2번입니다.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55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55번에 2번입니다. 이거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룰 때 쓰는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출연해요.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연하는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655번 문제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라고? 6. 자,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y는 2x 플러스 k예요. 자, 요 함수와 요 직선이 만나는 무슨 점? 무슨 점? 교점. 야, 씨, 두 함수의 교점은 내가 두 함수 연립방정식 놓고 푼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차 함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럼 만나는 몇 개의 점이 생겼다고요? 두 점 생겼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좌표를 알파라고 잡고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으면 됐니? 야, y좌표는 내가 뭐라 잡을 수 있겠냐고. 물론 요 알파를 갖다 여기다 때려 박으셔도 되고 여기다 때려 박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 때려 박으면 알파 2차 나오잖아요. 그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알파 플러스 k다 이래 잡히겠죠. 그럼 여기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2베타 플러스 k다 이래 잡히지 않겠니? 됐어? 근데 문제에서 준 게 바로 뭐냐면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되었다? 5루트 2가 되었다. 이해했냐? 그럼 내가 이 점을 A라는 점이라 잡고 이 점을 B라는 점이라고 잡으면 A라는 점의 좌표가 잡힌 거잖아요. 알파 콤마 뭐라고 잡힌 거냐면 2알파 플러스 K라고 잡힌 거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2베타 플러스 K다라고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네? 그럼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루트에 뭐가 될 거냐면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게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적인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 뺍니다. 그럼 K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2알파 빼기 2베타의 제곱이에요. 그걸 갖다 내가 좀 정리를 하면 4배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적인 제곱이 돼요. 이게 왜 4로 나오냐면 2알파 빼기 2베타를 전체 제곱할 거 아니야.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4가 빠져나가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새끼가 뭐가 되냐면 루트에 5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적인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 거리가 뭐가 나왔냐면 5 루트 2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둘 다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했다 이해하시든 간에 아니면 이 새끼 집어넣어서 루트 안의 값이 같다 이용하시든 간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5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적인 제곱이라는 새끼가 뭐가 되냐면 50이 된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적인 제곱이 얼마가 된 거냐면 10이 됐다라는 이런 식을 준 거예요. 이해했니? 근데 알파 베타가 누구냐면 요 함수랑 요 직선의 교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새끼가 2x 플러스 k가 되었다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뜻이에요. 살짝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6 빼기 k는 0인데 이 새끼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잡혔다는 뜻인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문제를 조합하면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태생이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로 줄 터이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10이 되도록 하는 k값 정해라요. 그럼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느냐예요. 이해했냐? 그럼 내가 여기서 두 가지를 구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예분의 a니까 얘는 6이야. 자, 알파 베타도 구할 수 있거든. 예분의 a 할 거니까 얘가 바로 6 마이너스 k인 거야. 느낌됐니?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때리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니까 얘 36 될 거고요. 알파 베타가 얘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4k 이래 되겠죠. 여기까지 콜? 그러면 얘가 됐다를 이용하면 k 값이 잡히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형태로 푸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요 아이디어는 주구장창 많이 써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고 계셨다가 문제에 써먹으시면 됩니다. 이해했냐?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엔 60번으로 가겠습니다. 60번의 정답은 3. 네, 갈게요. 같이 갑니다. 자, 이 참수 y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2kx 플러스 a-2k. 그나저나 이 새끼야, 너는 몇 시까지 쳐자는 거야? 어? 이런 자꾸 뒤질는데 지금 12시인데 어제 몇 시에 쳐잤어? 뭐 했니? 공부했던 개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주 씨.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y는 계속 같은 형태예요. bx-k 제곱과 오직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함수랑 이 직선이 어떻게 되었다? 전문용어로 접했다. 이해했냐? 그럼 교점 하나니까 이 새끼 아까처럼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그럼 연립방정식 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a-2k인데 이 새끼가 bx 빼기 k제곱이 된 거야. 자, 넘겨서 정리 좀 할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의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은 0이다라는 몇 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새끼 근이 무슨 근이 돼야 된다고? 어디 씨발 어디 있어? 어디? 오 개새끼네 이거. 플러스 a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 콜? 콜. 예. 이 새끼가 무슨 근 가져야 돼? 중근. 근데 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관한 무슨 식이 되도록? 오케이. 그럼 한 별씩 때려. 그럼 2k-b의 전체적인 제곱 마이너스 4에 a1이니까 신경 안 쓸게요. 2k 플러스 k제곱 이 새끼가 제로가 되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전개나 한번 해봅시다.
자, 4K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4BK가 될 거고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 될 거고 플러스 8K 될 거고 빼기 4K제곱 될 거고 8 존나 아파. 0, 1이 되겠지. 그럼 4K제곱은 어차피 까져요 이렇게. 자, 이 새끼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싶다는 건 K가 있는 새끼 없는 새끼로 구분해서 묶으라고. K 있는 새끼가 누구냐면 요 놈이랑 요 놈 묶이겠다 그죠? 그러면 8 빼기 4B의 전체적인 K로 묶일 거고 K 없는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니까 플러스 B제곱 빼기 4A로 묶여서 근데 그게 0 된 거야. 됐지? 그럼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럼 8 빼기 4B가 0 된다라는 건 B는 얼마면 되고 예? B가 2면 4 빼기 4A가 0 될 거니까 A는 얼마면 되고 1이면 되고. 이건 뭐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다 똑같은 짓거리들이잖아요. 요 문제도 2차함수와 직선의 교점 갖고 놀았고 저 문제도 2차함수와 직선의 뭐 갖고 놀았고 교점 갖고 놀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 단어는 단순하게 2차함수를 묻는 단원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자, 665번으로 가겠습니다. 665번의 정답은 2입니다. 2번. 맞아요. 예, 2번.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수하 안 배우신 분 손. 아, 수하 아니다. 수상이다. 수상은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끝에 우리 수상 끝까지 다 안 배우셨어요? 어디까지 배웠니? 부등식만 안 배웠어요? 네, 상관없어요. 직선은 배웠잖아요. 요런 공식 기억나나 몰라. 요게 선행이 돼야 돼. 자, 기울기가 m인 거야. 그리고 p라는 점 x1, y1을 지나 직선 구하는 공식 하나 있었어. 기억나? 어떻게 돼? 대답해줘, 나 새끼야. 아니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뭐야, 병준은? 야,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했니? 그냥 막 무조건 반사야? 네, 이렇게? 기울기가 얘고 이 점 지나 직선 구하는 공식 하나 있었어. 떠오르는 사람 없어? x1 마이너스 0분의 y1 마이너스 뭐라는 거야? 쉽게 뭐라고? 없어. 요런 공식 하나 있어. 야, 요 공식은 고3 때까지 쫓아낸 게 알겠죠? 그리고 미분에서는 요 공식 모르면 절대 아무것도 못 풀어. 그러니까 외울 건 외워. 자,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기울기가 3인데 p라는 점 마이너스 1,7을 지나 직선 구해봐라. 이러면 얘는 y-7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직선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직선 갈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요 공식 자체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고 있자라는 개념으로 가세요. 알겠어요? 요 공식 모르면 이 문제를 풀 때 존나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어차피 배워야 될 거고 써먹을 거면 미리미리 기억하시라고. 되셨어요? 그럼 갈게요, 문제. 자, 내가 원하는 거 지금 1,-3을 지나요.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에 뭐 하는? 접하는 몇 개의 직선? 두 직선. 잘 봐요. 이게 왜 두 직선이 나오냐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특정한 점이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그 점이 요 정도 있다고 쳐요.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요 2차 함수에 접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지나가는 접선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요렇게 지나가는 접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접선이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기는 거야. 그 2개를 구하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난 지금 지나는 한 점은 알아. 근데 그 직선에 뭘 모르냐면 기울기를 몰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기울기 자체를 m이야 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기울기를 갖고 요점 지나 직선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며. 다시 정리하면 y는 mx-m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며. 여기까지 콜? 근데 요 직선이 저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무슨 선이 돼야 돼? 문제를 쳐 읽어. 요 직선이 요 함수에 어디 뭐 씨발 왜 뭐? 왜? 뭐?
아, 그래서 표정들이 그런 거야? 얘기를 해, 이 새끼들아, 빨리빨리. 이 직선이 요 함수의 무슨 선이 되고 싶은 거야? 접선? 교점 몇 개? 한 개. 그럼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새끼가 mx, 그 다음 마이너스 m 빼기 3이 될 거니까 싹 다 넘겨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m 빼기 4의 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5 플러스 m이 제로 1이 되냐? 오케이? 그럼 이 새끼가 무슨 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네, 앞에 마이너스는 빼야 왜 또 왜? 씨발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왜? 아, 왜 그러는 거야? 씨발 새끼. 맞아 그러면? 네. 자, 이게 무슨 근 가져야 돼? 판별식 씁시다. m 플러스 4의 전체적인 제곱이라는 새끼 마이너스 4의 5 플러스 m이라는 새끼 그 새끼가 0 되면 중근 갖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자. m제곱 플러스 8m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m이니까 플러스 4m 되냐? 그 다음 16에다가 마이너스 20 하니까 마이너스 4 되고든 빵 되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뭐 찾으라는 문제야. 그럼 이거 구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풀라는 게 아니고 그 m 값의 곱이니까 얘분의 얘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시면 돼. 이해했니? 네. 자, 요 공식은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식 중에 하나. 알겠죠? 기억해놔. 됐습니까? 자, 70번으로 가볼게요. 자, 7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해주세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건 나만의 느낌인 거지, 그지? 해줘야 돼요. 자, fx가 지금 뭐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f의 2x 플러스 a라는 새끼랑 g의 2x 플러스 a라는 새끼의 두 실근의 합이 2분의 5. 야, 뭐 요건 인정해 드릴게. 야, 어찌됐든 봐요. 지금 요 함수랑 요 함수 그래프 보시면 요 함수랑 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뭐가 됐다는 뜻이야? A와 B가 된 거야. 됐지? 야, 어쨌든 난 그럼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그래프에 뭐 찾고 싶은 거야? 교점 찾고 싶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fx랑 gx랑 갖다 놓고 문제 풀 거야. 그래야 교점의 좌표 구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니까 우선 풀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 새끼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살짝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돼서 이거 빵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거 문제를 조금 쉽게 낸 거예요. 이거 뭐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x-3이라는 새끼랑 x 플러스 2라는 새끼가 돼서 이게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근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구? 3하고 마이너스 2.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x는 3이라는 값 하나 나올 거고 x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하나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 근이 아니고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2분의 5라고 주어졌을 때 a 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이것도 느껴봐봐.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를 갖다 놓고 풀었다는 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무슨 점? 교점 갖고 놀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해했냐? 자, 그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봐. 어차피 대수적으로도 제가 한번 풀어는 드릴 거야. 야, 내가 지금 푸는 3하고 마이너스 2라는 게 요렇게 놓은 거야. 결국 요 함수와 요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이 그래프들의 교점 갖고 놀겠다는 뜻인데 지금 얘는 뭐 했다는 뜻이니 이거? f라는 함수를 있잖아요. 맞아? 좀 변형한 거야. 되셨어요? x 앞에 2배가 됐다라는 건 함수의 폭을 조금 줄였다는 뜻이고 이해했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근데 g도 동일하게 이동시킨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이 씨발 거꾸로 그랬나? 에이씨. 이렇게 그려 있는 그래프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이 새끼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의 교점도 똑같이 뭐가 되겠어? 이동이 되지 않겠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얘나 얘가 각각 3과 뭐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는 게 요 방정식의 근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2x 플러스 a가 3이 되었다와 2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가 됐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x값들이 이 새끼 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요건 그냥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모르겠으면 그냥 풀어봐봐. 네, 일어나자. 자, 요렇게 푼 방정식은 이거야. 다시 말하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각각 얘가 나온 거야. 이거 의미 없잖아. 이거 이항시킨 거야, 얘들아. 이해했니? 그러면 fx 빼기 gx라는 이 새끼를 갖다 내가 새로운 hx라는 식이라고 놓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정식의 근은 hx는 0이 되었을 때 x가 3이 되었고 또 다른 x가 마이너스 2가 됐다. 이렇게 느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가 뭐냐면 f의 2x 플러스 a 빼기 g의 2x 플러스 a가 0 됐을 때 요 방정식의 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난 이 새끼를 뭐라 잡으실 수 있냐면 h의 2x 플러스 a라 잡아도 상관없겠지. hx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건데 그 자리 대신 2x 플러스 a가 들어간 거냐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해석하면 이러지. h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런데 난 h의 2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해볼래? 이런 느낌으로 간 거야. 이해했냐? 어찌됐든 간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이 값 자체가 3 될 때 x값을 찾는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2x 플러스 a가 3이 됐어. 그러면 x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a 3 빼기 a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요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럼 똑같이 또 다른 x의 근은 2분의 뭐가 되겠냐? 하나의 근이 3이고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니까 이번에 얘가 뭐가 되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문제에서 나는 이 두 근에 뭘 준 거야? 합 준 거야. 그럼 합구해봐. 2분의 2개 더하니까 1일 거고 2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a인 거야. 근데 그게 얼마 됐다고? 2분의 5가 됐더라고. 그럼 a 값만 정하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문제.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방정식에서 다 했던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함수로 표현을 해줬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5번은 3번입니다. 근데 이건 안 풀 거예요. 이건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되니? 이건 중3 내신 문제야. 예, 그죠? 이 정도는 넘어가는 센스. 예. 자, 그러면 80번으로 갈게요. 80번의 정답은 어디 갔어? 씨발. 4입니다. 4. 갈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로 정역이 끊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y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아니네? 나 뭘 본 거야?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 함수에 무슨 값과 무슨 값 구해라. 자, 절대값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근데 그냥 하세요. 야, 함수든 방정식이든 절대값 보이면 그 절대값 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벗겨. 알겠어? 벗겨야 돼. 벗겨야 이 새끼의 형태가 보여. 알겠니? 근데 지금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x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새끼를 벗기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와 x가 0보다 작을 때 케이스 하나로 구분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얘는 어떻게 벗겨지냐면 내 모습 그대로 벗겨져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다라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요런 함수가 되는 이런 경우 함수가 만들어지는 게 y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 자, y라는 함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써봅시다. 그래프 그릴 거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전체적인 제곱 빼기 3이 될 거야.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얘는 x-1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이 경우를 다 한번 그려볼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어디로 볼록한 함수? 예? 죽여버릴 거들. 아래로 볼록한 함수. 근데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만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만 발생을 하는 거야. 오케이? 내용 설명을 위해서 다 한번 그려는 볼게요, 제가.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뭐 요 정도 이렇게 찍히지 요 정도 이렇게 찍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데 y절편이 얼마짜리냐면 마이너스 2짜리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가겠지. 됐니? 근데 난 지금 이 그래프는요. x가 0보다 어느 쪽만 필요해요? 큰 쪽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x가 0보다 큰 게 y축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왼쪽 그래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함수는 여기만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했냐? 됐어? 그럼 이 그래프 내가 한번 그려볼게. 야, 이거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여기 찍히겠지? 그리고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y절편은 동일하게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가는 함수 그래프 그려졌겠지? 근데 지금 내가 야, 이건 너무 격하잖아. 에이, 봐 그냥. 됐어? 근데 내가 이번엔 x가 0보다 뭐 한쪽이 필요한 거야? 작은 쪽. 그럼 왼쪽이죠. 했니? 그럼 얘는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저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했냐? 조금 다시 그려볼게. 수정해서. 그럼 완벽하게 저 그래프를 그려내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0, 마이너스 2라는 기점으로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랑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콜? 응. 근데 문제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며.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있다 치면 2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지 않겠냐? 그럼 내가 필요한 함수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쭉 가다가 2에 걸리는 여기까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오케이? 최대값은 대충 그린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높을지 2일 때 높을지는 저기다가 뭐 해보셔야 돼? 대입해보셔야 돼. 근데 착각하지 마.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는 요 함수 그래프에다 대입해야 된다. 근데 요 함수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대입하셔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번에 2는 어디다 대입하셔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최대값은 2일 때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절대값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는 그 함수 파트 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으면 절대값 포함된 함수 그래프는 다 그리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뭐 이 정도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85번으로 갈까요, 우리? 85번에는 4번 나옵니다. 뭐라고? 예, 할 거예요. 자, 685번 문제는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데 y는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에요. 자, 요런 2차 함수의 최소값이 15일 때 모든 실수 k값의 곱 찾으라는 문제. 뭐 어찌됐든 좋습니다. 자, 요 새끼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살짝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1의 전체적인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1 빠져나가면 얘가 결국 k제곱 플러스 2k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콜? 네, 그래서 요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냐면 1, k제곱 플러스 2k가 될 거야 다라는 거 정도 알아내실 수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거 정도까지도 알아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대충 한번 그래프를 쓱 하고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인 거야. 이해했어? 물론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k제곱 플러스 2k가 된 거야. 이해했니?
근데 특이하게 지금 이 문제의 정의역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씨발 k가 뭔지 니네들이 몰라. 근데 그때 이 문제에서 뭘 줬냐면 최소값을 줬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잘 들어봐요. k라는 값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해석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k가 1보다 더 왼쪽 어딘가에서 잡혀. 그래서 k가 이 정도에서 잡혔다라고 치면 k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느낌 됐어? 그럼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은 자연스럽게 얘가 잡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냐? 이게 첫 번째 상황. 그럼 그걸 다 식으로 쓰면 k가 1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물론 뭐 같아도 상관은 없어. k가 정확히 1이어도 이해했니? 최소값은 얘를 유지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됐어요? 그럼 해봐.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k제곱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15가 나온 거예요. 아 맞나요? 네. 그럼 살짝이 넘기면 k제곱 플러스 2k 빼기 15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인수분해하시면 k 플러스 5란 새끼랑 k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k가 마이너스 5랑 3이 나오죠. 근데 지금 내가 k 값의 범위를 이렇게 끊어놨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해당하는 k 값은 누구만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5만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은 2차 함수를 그려내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k제곱 플러스 2k가 잡히는 건 확실한데 이번엔 저 끊어지는 k가 1보다 오른쪽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k가 여기 어딘가에서 올라왔다 치면 내가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부터 시작하여 이렇게만 필요한 거야. 그럼 이땐 최소값의 얘기가 살짝이 달라지는 게 최소값이 어디냐면 요 값이야. x가 얼마일 때? k일 때. 그럼 그 k를 어디다 때려박냐면 요 2차 함수에 때려박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k-1의 전체적인 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얼마가 되고 싶냐면 15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좀 해봤더니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는데 플러스 k제곱에다가 플러스 2k가 되고 얘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는 사라질 거고요. 2k제곱이 얼마가 될 거냐면 14가 돼서 k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7 돼요. 그럼 k가 뭘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다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이해했냐? 그럼 이때 둘 중에 k는 뭐만 가능한 얘기야? 루트 7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k가 루트 7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모든 k 값들의 곱 찾으라는 문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k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고난도 문제에 녹이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됐네. 자, 그럼 90번으로 가겠습니다. 90번의 정답은 13 나와요. 이제 이거 그만하자. 재민아 몇 번 했잖아. 자, y는 마이너스 3에 뭐라고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전체적인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6의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플러스 k 플러스 5가 될 거고. 네. 이때 최대값이 3일 때 상수 k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함수 갖고 놀 건데 이거 전개하면 몇 차 함수 나오냐고. 4차 함수 나와서 굉장히 귀찮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해서 푸는 거야? 치환. 자, 치환을 하는 방법은 x제곱 빼기 4x까지만 치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싹 다 치환하셔도 되고 싹 다 할게요. 이거 귀찮아서 나는.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체를 제가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런데 함수 문제에서 원래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로 잡고 문제를 풀 때는 새롭게 잡히는 변수에 대한 범위를 반드시 생각해 놓고 가시라고요. 이해했니? 그럼 t 값의 범위를 생각하면 되는데 야, 지금 이게 몇 차 함수야? 그래서 이 새끼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야. x-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2, 마이너스 1짜리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려질 거니까
여기가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했냐 여기까지? 그럼 요 2차 함수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여기서 t값의 범위를 잡는 거야. t값은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아래쪽 값은 못 가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요 값만 갖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요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 놓고 문제를 다시 볼게요. 문제를 보면 y는 마이너스 3t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해봐. 야 이거 뭘로 잡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갖다가 t로 잡았으니까 x제곱 빼기 4x는 넘어가면 되지. t 빼기 3 잡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6t 빼기 18 되고 플러스 k 플러스 5 이런 함수로 잡혀버리면 돼요 그냥. 그럼 얘는 다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고요. 플러스 k에 빼기 13 이런 함수 되지 않겠냐? 네, 오케이. 이것도 표준형으로 한번 살짝 바꿀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제곱 이건 천천히 갑시다. 플러스 1 되고 빼기 1 빼기 1 되고 플러스 k 빼기 13 만들어질 거니까 요 새끼는 마이너스 3에 t-1의 전체적인 제곱 될 거고 만나면 플러스 3이고 나가면 플러스 k 빼기 1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냐? 오케이. 그럼 가요. 야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야? 1, k 빼기 10이죠. 어디로 볼록이야? 이런 잡고 뒤질랜드. 위로 볼록이야? 왜? 손 든 거 아니야? 이 새끼 수신호를 보내고 있어. 위로 볼록한 그래프. 자 그려. 이렇게 볼록한 거야. 그런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꼭지점 t좌표겠죠. 1.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k 빼기 10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 함수를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겠다라는 게 아니잖아. t값은 얼마보다 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서 땅 끊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쭉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그럼 이 함수 중에 가장 높은 값은 당연히 누가 되겠고? 얘가 되겠지 얘가. 그럼 얘가 최대값이겠네. 근데 그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싶다고요? 3이 되고 싶다고요. k값 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내가 어떤 함수를 갖고 놀 건데 함수의 모양이 복잡 실어버 갖고 새로운 변수로 잡으면 새롭게 잡힌 변수에 대한 뭐 반드시 찾으라고? 왜 실실 왜? 둘이 사귀니? 둘이 사귀어? 왜 손잡고 지랄들이야? 징그러운 새끼들. 쌤, 뭘? 오늘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아까 그렸잖아. 이걸 그려봐 이년아. 승질내는 거야? 이 씨팔 새끼 뭐라? 설마 니네 둘이 어저께부터 보내줄까요? 말까요? 빨리 갔다 와. 뭘 쉬어 쉬기는 이 새끼야. 세 문제 남은데 다 끝내고 쉴 거야 그냥. 이해했어? 아니 이걸 그리라고 이년아 이거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병신아 이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고. 아래 블록하고 2 찍고. 그럼 t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냐고. 아니 요거 2차 함수 아니야.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라며. 아래로 블록하다며. 그럼 이 함수는 어디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예? 마이너스 1. 그래 병신아. 그럼 이 t값은 절대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을 못 가질 거 아니냐고. 된 거야? 됐어?
이거 자, 가 보입시다. 자, 95번의 정답 2번인데 뭐 풀었을 거라고 봐요. 갈게요. 자, 95번은 2차 함수랑은 살짝의 거리는 있는데 요거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실수를 갖다가 내가 제곱을 해요. 그럼 이 새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요성질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0일 때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절대 음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해했니?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95번 문제 읽어보시면 두 실수 xy에 대해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3y 플러스 k가 이 새끼가 x는 알파 y는 베타에서 최소값 2분의 1을 갖는데요. 이때 뭐뭐뭐 구하래요. 그러면 이 구조를 갖다 저런 식의 구조로 만들어 갖고 실수를 제곱된 형태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되는데 이 구조 자체로는 완전 제곱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조작을 좀 가합니다. 이 조작이 좀 어려워요. 앞으로 2분의 1을 빼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4x제곱 되고 마이너스 4xy 되고 플러스 2y제곱이 되고 플러스 6y가 되면서 닫히면서 플러스 k는 밖으로 슬쩍 뺄게요 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보더라도 완전 제곱이 된다라는 거 정도의 형태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조작을 가합니다. 어떤 조작을 하냐면 2분의 1에 4x제곱 빼기 4xy에 y제곱이 두 개 있는 거니까 y제곱 하나 깔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y제곱을 여기다 주면서 플러스 6y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 완전 제곱 되는데 이 새끼가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어거지로 만들어. 플러스 9를 줘. 근데 쓸데없는 거 줬으니까 마이너스 9를 주고 닫아. 그리고 플러스 k를 가는 거야. 마치 이차함수의 표준형 고치듯이. 이해했니? 그래놓고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 어이구 2x-y의 전체적인 제곱이 될 거야 얘는. 그리고 이 새끼를 보면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적인 제곱이 될 거야. 쓸데없는 새끼가 있거든요. 이 새끼랑 만나서 내보내면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야 어떤 실수를 갖다가 제곱했고 어떤 실수를 갖다 제곱한 꼴하지 않냐? 그럼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둘이 가장 작을 때가 전체적으로 가장 작겠죠. 그럼 얘네들을 가장 작게 만들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y 플러스 3의 제곱이 0 되려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y가 마이너스 3이면 2x 빼기 y가 2x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고요. 그러면 이 식의 전체적인 최소값은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으로 날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가 됐다 했냐면 2분의 1이 됐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k값은 얼마면 되냐면 5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저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계 구조를 좀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얘는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아마. 자 좋아요. 그럼 700번으로 가볼게요. 700번은 뭐 나오셨어요? 네 3번 나옵니다. 근데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냥 제곱을 하면 루트가 날아갈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럼 그 XY에 관한 식이 나올 건데 그 위에 있는 식을 갖다 정리하셔갖고 대입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얘는 심플하게 떨어져요. 자 705번 푸신 분 뭐 나오셔요? 오, 이거 풀었네. 네? 3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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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얘는 그냥 야 705번 문제 한번 읽자.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6이에요. 삼각형 PQR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 직사각형 넓이의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구해라. 뭐 최대값과 성분 BC의 길이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길이가 어디니까 BC의 길이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잡아? X 잡을까? 형은 질문해놓고 멍 때려 이 새끼. 이 새끼들이 야 지금 아침도 아니고 오후 1시야. 오후 1시에 이렇게 사경을 헤맨다고? 진심이야? 미쳤네 애들. 너 몇 시에 일어났니? 왜? 형 몇 시에 일어났니? 형은? 넌? 개새끼. 몇 시에 일어났냐고? 아니 나 씨발 저 새끼 뭐 했니? 12시까지 와 몇 시에 잤는데? 7시요. 저녁 7시요? 아니요. 그럼 아침 7시요? 뭐 했냐? 숙제랑 공부했는데. 야 개소리 하지 마. 거짓말하고 있어 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그러니까 뻘짓하다 잔 거 아니야. 뻘짓을 안 했다고? 야 학원을 어저께 10시에 끝냈어. 집에 가서 한 11시 정도 됐겠다 그지? 아 밥 먹고 뭐 해서 한 12시 됐다 칠게. 그럼 12시부터 7시까지 뭐 했는데? 아니 진짜. 아 멍 때렸니 씨발? 7시간 이렇게? 에? 뭐 했냐고? 숙제랑 공부.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 야 뭔 숙제? 네? 국어 숙제나 영어 숙제나 과학 숙제. 그걸 네가 7시까지 했다고? 너무. 와 씨발 이걸 믿어야 돼? 야, 서울대 가겠어. 그렇게 하면 형 믿을 수 없어. 아니 뭐 믿음이 가야 믿지. 어? 아, 개새끼. 12시까지 쳐자. 좀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 아침형 인간이 씨대끼야. 너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 가면 어떻게 하려 그래? 쌤 6시에 일어나죠. 뭐요? 쌤 6시에 일어나죠. 내가요? 아니요? 그때 겨울방학 때 그랬잖아. 근데 내가 10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그랬죠. 존나 열심히 살았어. 겨울방학 때 씹새끼야. 4시부터 10시까지 있지 않았어요? 밤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12시인데 12시에 나도 배고프니까 밥 처먹으면 2시야. 그럼 난 씨발 6시에 나갔고 니네 수업하러 나갔어야 돼. 응? 나도 이렇게 사는데 니들은 존나 여유가 넘쳐? 지금 몇 시에 일어나요? 난 그래도 9시면 있나. 몇 시에 자세요? 나는 3시에 자죠. 야 나도 들어가서 자유시간을 만끽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종일 근무하고 들어가면 나 12시라니까? 그럼 밥 먹고 야 나도 씨발 여가 생활을 좀 즐겨야 될 거 아니야. TV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고 하면 금방 3시야. 아니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열심히 살아 이 새끼야. 또 일어나서 어차피 영화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겠냐 이 새끼야.
애가 있는데 씨. 아, 애 놀아주는 거지. 그럼 열심히 살으라고 이 새끼야. 12시 18 새끼야. 너는 이제 앞으로 12시야 개새끼야. 적당히들 자. 이제 고등학생 아니야. 이씨. 갑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 사각형의 면적 구하려면 가로 세로를 아셔야 되네. 가로는 x라고 잡았고 세로를 몰라요. 그러면 난 지금 위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음이다를 이용해서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10대 6이니까 닮음비가 이 밑변하고 높이 이거 높이잖아요. 밑변하고 높이의 비율이 5대 3이에요. 그 말은 요 삼각형에서도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5대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모르니까 유치하게 그냥 네모라고 잡어. 그러면 x 대 네모가 뭐가 되면 5대 3이 되면 된다 하니까 네모는 뭐가 되겠냐? 5분의 3x 이래 되지 않겠냐? 그럼 여기가 5분의 3x라고 잡히면 이 길이는 6에서 5분의 3x를 빼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면적을 갖다 내가 s라고 잡으면 s는 x에다가 6-5분의 3x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형, 이거에 무슨 값 찾으라고? 최대값. 이 참수야. 최대값은 네가 구해. 오케이? 예. Y로 곱하면 안 돼요. 다시요? Y로 곱하면 안 돼요. 어딜요? 여기 안에 직사각형. 이거요? 아니요. 이거요?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요? 그냥 태클 걸고 싶은 거야? 이 새끼 변태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